사실 환경 부분을 우리가 제일 좀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어, S, 소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ESG의 주요 이슈의 구조라는 장표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MSCI라는 이제 민간 기관이 네. 이렇게 선정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음, MSCI가 이쪽 그 관련돼서는 가장 ESG 관련해 갖고는 활발하고 실제로 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휴먼 캐피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 결국은 그 종업원을 비롯한 인력 관리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품의 어떤 신뢰성 문제. 우리 뭐죠? 무슨 가습기 뭐 이런 문제 예, 있잖아요. 가습기 뭐 이런 살균제 거. 문제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확대하면은 제가 금융회사 증권회사 다니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상품의 어떤 신뢰성, 네, 사모펀드 네, 문제 이런 것까지 네.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크홀더의 반대. 그러니까 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율을 조율 이걸 네.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쵸. 이해관계자라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 영양, 뭐 환경,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있고 금융도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요. 어쨌든 기업이 이제 사회적 역할 예. 관련된 전통적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음, 우리나라는 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좀 그렇지만 석탄은 환경 쪽인 것 같고요. 아하. 올해 이제 주요 입법 보시면은 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조합 음, 관련된 법안 이런 부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든지 네.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최근 나온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사고가 예. 이어지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건설사도 그렇고 무슨 제조업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온라인 쪽에서 활발하게 뛰는 회사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ESG에서 사회적 평가, 소셜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 평가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어, 이게 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결국은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다시 원론으로 가서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음,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뭐 이거는 벌어진 일이고 교수님들이 이제 매체에서 말씀하시니까 남양이다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남양유업. 예, 예. 남양유업 이런 사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련해 갖고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산업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뭐 예. 노동자, 그리고 뭐 종업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소셜 부문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법제화가 이미 된 것도 있고, 예. 법제화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표이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고 있어서. 예, 뭐 논란이 많죠. 예. 음,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아예 이제 등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총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표이사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행한 예, 예, 사고가 그 우리나라 경제 수준 레벨에서 네, 반복된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가슴 아픈 일이고, 네, 예. 이제 그런 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ESG 관련돼서 어떤 액션이 적절할지도 음,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실온 이런 쪽 보면 사실 상당히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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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어, 소비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해서요. 음, 좀 조심스러운 이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어쨌든 그럼요, 예, 예, 뭐 제가 뭐 이거를 어,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전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전임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공약이 돼 왔고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법안 발의가 여러 번 돼 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실현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결국엔 그게 기업 환경들을 너무 또 이제 규제한다
된다라는 또 장벽에 부딪히면은 또 법적으로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이에서도 사실 환경은 어떻게 지키자 몇 년까지 우리가 클린하게 가자 하고 하면은 선언적 의미만 해도 그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소셜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집단소송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것들은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렇죠. 이해득실에 따라서도 의견도 많이 갈리고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주 측면에서 예, 보면은 가버넌스 이슈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기에는 ESG에서 우리가 가버넌스 이슈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 금융지주사라든지 대기업들은 ESG 평가에서 거버넌스 쪽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 같아요.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인적 분할이나 유상증자나 이런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끔 만나는 약간 좀 노이즈가 많은 예, 이벤트들, 승계라든지 이제 예, 이런 이슈로만 다가갈 게 아니라 많이 부각이 예, 되죠. 이제 예, 환경이나 사회를 총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예, 이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 제 ESG 관련해 갖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가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 고려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ES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G 같다. 음, 거버넌스가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EO가 네, 사회적 명성 때문에 환경이나 S 쪽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쪽을 막 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요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하, ESG 워싱, 그린 워싱. 그린워싱, 예. 이제 통계를 보면은 네, 분산된 오너십 상태에서 이런 E나 S 쪽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좀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와 닿더라고요. 보여주기를 위해서 환경과 사회 부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 그렇죠. 뭐 당장에 ESG 관련한 이제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ESG 관련해 갖고 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평가를 뭐 저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에서든 보면은 이제 외부의 시각, 뭐 내부의 그렇죠, 시각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체계적인 소위 지속 가능 발전, 그러니까 ESG 개념을 잘 받아들인 상태에서 네, 의사결정이 되는 거냐, 음, 아니면 약간 좀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를 좀 잘 되살려서 음, 확립하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뭐가 정답은 없어요. 주주우선주의냐, 뭐 우리가 주주우선주의가 아닌 네, 이해관계자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 거고, 여전히 주주가 중요하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고, 음, 그러나 어쨌든 흐름은 이해관계자, 소위 스테이크홀더를 우리가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건 음흠. 맞다라는 거고, 거기에 뭐 종업원도 있고, 우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는 거고, 주주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 너무 자본시장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음. 그 어떤 가버넌스, 어떤 지배 구조가 가장 좋은 거냐라고 한마디로 물었을 때는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투명성에다 조금 더 방점을 두면 될까요?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결국은 뭐 E나 S나 아울러서 전체 이제 평가와 관련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기준들이 있고 네. 어, 너무 많은 소위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요구들이 있는데 음. 거기서 어떤 걸 맞춰가야 되냐라는 쪽에 기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가들도 상당히 힘들죠. 어떤 정보를 보고 기업들의 어떤 미래, 우리는 기업의 어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음. 뭐 우리나라도 2025년에 뭐 의무적으로 뭘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하고 한데 지금도 지속가능 관련된 보고서, 네.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죠.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이제 한 150개 기업, 200여 개 기업 정도가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뭐 탄소의 가격을 예를 들자면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재무적인 정보로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이냐. 그거 관련해 갖고 컨센서스 소위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음, 사실 이제 뭐 회계법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ESG 관련해 갖고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해 갖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갖고 활동을 해온 적지 않은 국제기구들이 주도가 돼 갖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ESG 관련된 회계 기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음. 것들이 그 IFRS를 도입한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뭐 주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도 바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예, 국제 예.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요. 바뀌게 예.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할 일이 좀 뭐 많고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좀 이렇게 이런 뭐 의사결정을 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음. 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업도 이해하고 네. 글로벌 흐름도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ESG 다 좋아요. 결국 이게 시장에서 좀 돈이 돼야 되고 속된 말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 기업에도 더 관심이 가고 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또 ESG를 개선하는데 또 선순환 마중물로 또 계속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KTB 투자증권에서는 ESG 관련해 갖고 진짜 이쪽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좀 주목하고 계신 쪽이 있다면요. 저희 뭐 바이리스트 기준으로는 이제 커버하고 있는 바이리스트 기준으로는 지금 머릿속에 좀 잘 떠오르는 거 일단 우리 그린 인프라 담당하시는 친구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음. 수소나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 저장을 비롯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소의 이제 중요한 밸류 체인인 생산부터 이제 소비 단계 중간에 있는 뭐 유통 저장 관련해 갖고 예. 뭐 이제 효성중공업 유망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음. 기회 요인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을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낙후된 전략 인프라를 요새 이제 얘기가 많죠. 네. 뭐 바이든 법안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망, 네. 분산 투자, 분산 전원,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기회 요인이 좀 강한 회사는 뭐 하나솔루션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커버하는 쪽에서는 국내 수소 산업 관련해 갖고 아직 뭐 수익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한국가스공사다. 뭐 지금은 가스지만 뭐 이제 수도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LNG를 수입하고 그걸 뭐 기화했다가 송출하고 마지막에 소비자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소가 좀 옆에 곁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잠재력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LNG를 도입하고 그것을 이제 공급하는 망까지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소위 이제 LNG 우리가 기화할 때 뭐 냉열이 발생한다. 네. 뭐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있고 LNG를 뭐 추출 수소, LNG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 분리해 갖고 C하고 H를 분리해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라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 이 조금 중단의 규모도 그렇고 약간 소단의 규모도 그렇고 지금의 도시가스 이 전국 가스 공급망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기 목표 주가를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쓰고 있는데요. 예. 아니 왜냐면은
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사업에서 뭔가 진짜 실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밸류체인을 언급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2020년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막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앞에서 이미 다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결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싼 밸류는 찾기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 예. 뭐 예, 뭐 근데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시세를 별로 못 냈고, 아, 가스공사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위 뭐 태양광이나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은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했으니까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올해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금 정리하는 시점에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올해 이제 뭐 유가가 좋았고, 음. 그다음에 화학 섹터가 좋았고, 철강 섹터가 좋았고 한데, 네. 이 좀 뭐 이제 경기회복과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좋았던 부분이 어, 다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네. 섹터 공교롭게 네. 공통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최근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자꾸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지금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국가들, 네. 중국 쪽 뭐 이런 쪽이 이쪽에 설비 투자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제때 못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동을 또 줄이고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전보다 공급을 능동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는 기저에 깔린 거는 탄소 감축, 네. ESG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음. 예, 그 한쪽에 좀 과하면은 다른 쪽에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사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글쎄요,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주식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부각됐잖아요. 네. 어,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유가를 비롯한 유가 플레이하는 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 네. 뭐 대응 수단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부각이 됐고, 지금 이제 보면요, 사실 우리가 뭐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오히려 좀 안정된 상황이고, 네.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저희도 그런 생각에 반대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회 쪽에 서 있는 애들은, 아하. 애들 죄송합니다. 기회 쪽에 서 있는 어. 기업들, 그런 자산들은 기업이든 ETF든 뭐 실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탄소도 실물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네. 보셔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한국가스공사 정도는 예, 좀 제가 이제 관심 환경과 있는. 관련해 갖고는 네. 이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고, 뭐 사회나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 갖고는 사실 ESG 점수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이제 각 평가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기업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그다음에 은행, 금융지주 이런 쪽이 평가 점수가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ESG 펀드에서 종목들을 편입을 할 때, 네. 어, 이 회사마다 다르고 펀드마다 다르지만 뭐 어차피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네들은 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더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평가 점수가 높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금융지주 이런 쪽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뭐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라든지 다시 이익전망 뭐 이런 것도 배당도 나쁘지 좀 않고, 뭐 회복이 금리 되고. 얘기도 있고, 네. 예, 배당 관련된 규제 이런 것도 좀 풀린다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만인의 또 이제 뭐 선호주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네. 이쪽도 뭐 ESG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아. 편이고,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ESG 관련된 펀드들에도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나 모르겠네요.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예. 블랙록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ETF를 출시하고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블랙록을 비롯한 그런 이제 소위 패시브 펀드 많이 하는 회사들의 통계를 보는 게 훨씬 더 유의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 그건 뭐 사실 금방 뭐 구글이나 블룸버그에서 치면 나오는 건데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어 이제 어셋 오너들의 자금 아웃소싱이 네.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 펀드에서 특정 운용사를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작년도에 아주 빼어난 수익률을 보였던 어, 이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그런 스타일의 공모 펀드들이 올해도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자금 유입이 공모 펀드들이 지금 공모 스타일의 공모주를 받는 주식이 펀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사모가 아닌 공모의 개념으로 이제 일반 운용사들이 이제 내놓는 액티브 펀드들도 상당히 좀 뭐 고전하는 와중에 사회 책임과 관련된 펀드들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런 이제 자금 집행기관 쪽의 자금 집행이 이런 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왜? 뭐 글로벌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은 뭐 ESG를 지켜야만 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관련된 자금들이 지금은 뭐 ESG 잘한다 해서 약간 돈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예 ESG를 잘 못한다 그러면 아예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사실 뭐 이게 부정적인 배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아예 부정적인 배제. 네거티브 익스클루전이라고 아예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뺄래요. 네. 이런 노르웨이 국부 펀드부터 그렇죠. 유명해졌고, 특히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뭐 소버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뭐 국가 그런 연금 펀드 중에 대표적인 건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 거기가 이제 1등이잖아요. 그 자금 사이즈는 1등인데, 뭐 ETF 측면에서 예.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작년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뭐 이 친환경에 기치를 높게 들겠다. 그래서 레리 핑크라는 그 CEO죠. 네, CEO가 네. 많이 소개가 됐고 뭐 작년이어서 올해 또 그 연두 교수가 아니라 뭐 연초에 쓰는 레터 같은 건데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쪽에서 계속 그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소위 말해서 리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자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과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과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었는데 최근 한 3, 4년간을 보면은 ESG의 이 소위 라벨을 단 펀드들이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게 약효가 좀 더 가겠죠. 네. 예. 앞으로도 당연히 또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분간은 네. 일단 그 약효가 먹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기업에서도 최근에 ESG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은 ES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저기 KTB 투자증권 신지윤 센터장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ESG 주요 이슈 관련된 자료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할게요. 신지윤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